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드디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하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을 후회한다고 답한 사람이 40%나 돼요. 왜 그럴까요? 30년, 4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에서,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연차 써서 여행 한번 다녀오고,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구조가 사라진 거예요. 매일이 일요일이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과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특히 퇴직 후 3개월이 가장 위험해요. 이때 제대로 된 리듬을 찾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를 잘 준비하고 보내면 정말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실제로 퇴직 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공통점을 분석해서 뽑아낸 것들입니다. 복잡한 것들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것들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첫 번째, 건강검진과 식단 관리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닐 때는 언제 건강검진을 받으셨나요? 대부분 회사에서 정해준 대로 1년에 한 번씩 받으셨죠. 그런데 퇴직하면 이런 시스템이 사라져요. 건강검진? 아직 멀쩡한데 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통계를 보면 50대 후반부터 각종 질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이런 질병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퇴직 후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종합건강검진입니다.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요. 기본검진에 더해서 암검진, 심장검사, 뇌 MRI까지 받아보세요.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부터라도 꼭 받으세요. 그리고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혈압이 높으면 염분 조절, 혈당이 높으면 당분 조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정해야 해요. 다음은 식단 관리예요. 직장 다닐 때는 어떻게 드셨나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회사 근처에서 대충, 저녁은 술자리나 야식으로.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아침은 꼭 드세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요. 계란, 우유, 과일, 야채 등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점심과 저녁도 집에서 직접 해 드세요. 외식보다는 집밥이 건강에 훨씬 좋아요. 나트륨도 줄이고 영양소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요리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요리는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해보세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거죠. 부부가 함께 요리하면 더욱 좋아요. 대화도 늘어나고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예요. 건강한 몸에서 행복한 마음이 나옵니다. 퇴직 후 모든 계획의 기초는 건강이에요. 두 번째, 인간관계 정리와 소통 방식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닐 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만나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되세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연락이 끊어지죠.
직장에서만 만나던 관계, 업무 때문에만 만나던 관계들은 퇴직과 함께 자연스럽게 정리돼요. 이걸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기회예요. 진짜 인간관계를 만들 기회 말이에요. 퇴직 후 많은 분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워요. 자녀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아직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하고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나이, 직업, 학벌 이런 것들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취미나 관심사로 만나는 관계 말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동호회 활동이에요. 등산 동호회, 사진 동호회, 독서 동호회, 요리 동호회. 뭐든 좋아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 주제도 풍부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나이나 사회적 지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취미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돼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거든요.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져야 해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 말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바빠서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죠.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진짜 대화를 해보세요. 하지만 너무 간섭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도 자신의 삶이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현명한 부모가 되어야 해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퇴직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새로운 공통 취미를 만들거나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소통 방식도 바뀌어야 해요. 직장에서는 지시하고 보고받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소통해야 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자신의 경험담이나 훈계보다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시대가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까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작은 취미 또는 부업 찾기입니다. 후 많은 분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 아시나요? 30년, 40년 동안 회사 과장, 부서 팀장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해 왔는데 갑자기 그런 타이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백수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기회예요. 직장에서의 역할이 아닌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취미부터 시작해 볼까요? 직장 다닐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셨죠?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건이 안 되어서 못했던 것들 말이에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원예, 낚시, 등산, 요리, 독서. 뭐든 좋아요.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진을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그냥 찍기만 했는데 점점 실력이 늘어서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전시회도 열고 나중에는 사진 강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사진작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취미가 발전해서 부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부업을 목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업들이 많아요. 블로그 운영, 유튜브 채널, 온라인 쇼핑몰, 번역, 과외.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프라인에서는 카페나 작은 가게 운영, 컨설팅, 강의, 봉사활동 등이 있어요.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 도움이 되면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성취감과 보람이에요. 처음부터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요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먼저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웃들과 나눠 먹고, 그 다음에는 작은 음식점이나 카페를 열어볼 수도 있고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퇴직 후에는 실패의 부담이 적어요. 생계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거든요. 봉사활동도 좋은 선택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교육봉사, 상담봉사, 환경봉사, 복지관 봉사.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것 어렵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네 번째, 금융 정리입니다. 돈 이야기는 좀 무거운 주제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퇴직 후 경제적 불안감은 다른 모든 걱정의 근본 원인이 되거든요. 먼저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 해요. 종이든 앱이든 상관없으니까 가계부를 작성해 보세요.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는 거예요. 퇴직 후의 수입은 뭐가 있을까요?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예금 이자, 부업 수입. 이런 것들을 모두 계산해 보세요. 지출은 어떨까요? 생활비, 의료비, 보험료, 자녀 지원비, 경조사비.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이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라면 얼마나 모자란가요? 빚이 있으시다면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특히 고금리 대출은 최우선적으로 상환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시다면 금리 조건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어서 대출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해요. 신용카드 빚도 주의하세요. 퇴직 후에는 수입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니까 카드 사용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보험 정리도 중요해요. 직장 다닐 때 가입했던 보험들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종신보험, 건강보험, 실손보험.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보험료가 적정한지 따져보세요. 특히 자녀들을 위한 보험은 이제 해지해도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말이죠. 반대로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처럼 노후에 필요한 보험은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으실 건가요?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65세부터 받을 수도 있어요.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이 있어야 해요.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퇴직금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조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위험한 투자는 피하는 게 좋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더라도 전체 자산의 일부만 투자하세요. 대부분은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응급자금을 준비하세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경조사비 등에 대비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는 따로 마련해 두는 게 좋아요. 이 돈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예금이나 적금으로 보관하세요. 돈 관리는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정리해 두면 마음이 편해져요. 경제적 불안감이 줄어들면 다른 일들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5번째, 삶의 리듬 유지입니다. 여러분, 퇴직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간 관리예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시간을 관리해줬어요. 9시에 출근, 6시에 퇴근,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퇴직하면 이 모든 구조가 사라져요. 언제나 일어나도 되고, 언제나 자도 되고, 언제나 밥을 먹어도 되고.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겨요. 구조가 없으면 사람은 혼란스러워해요. 늦잠을 자게 되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만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허무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스스로 삶의 리듬을 만들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침 일과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직장 다닐 때보다는 조금 늦어도 괜찮지만 너무 늦잠은 자지 마세요.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일어나서 뭘 할지도 미리 정해두세요. 간단한 스트레칭, 산책, 신문 읽기, 라디오 듣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요. 외출 습관도 중요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져요. 매일 한 번은 밖으로 나가세요. 산책이든 장보기든 도서관 가기든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외출할 때는 옷도 제대로 차려 입으세요. 집에서만 있다고 해서 잠옷이나 운동복만 입고 있으면 게을러져요. 주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요. 월요일에는 뭘 하고 화요일에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두세요.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어요. 유연하게 조정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계획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취침 시간도 정해두세요. 늦게 자면 다음날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하루 리듬이 깨져요. 오후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시고 독서나 명상 같은 조용한 활동을 하세요. 이런 리듬을 만드는 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요. 점점 익숙해지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어긋나더라도 다시 원래 리듬으로 돌아오면 돼요. 삶의 리듬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더 충실해져요.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퇴직 후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검진과 식단 관리, 인간관계 정리와 소통 방식, 작은 취미 또는 부업 찾기, 금융정리 삶의 리듬 유지. 이 5가지가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건강검진 예약을 잡아보시거나 새로운 취미를 위해 정보를 찾아보시거나 가계부를 작성해 보시거나 뭐든 상관없어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30년, 40년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퇴직 후 궁금한 것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